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책을 펼쳤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팝업북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팝업북 작가 엘레나 셀레나가 충북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교감하며 자신의 비법을 나눴습니다. 내년 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북도청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색도화지를 오려내고 붙이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도화지에 집이 지어지고 자신만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가족과 여행 가는 기분을 그렸고, 이거는 강이랑 바나나 나무랑 달을 그려서 기쁘게 다시 집을 가는 걸.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 누구일까요와 푸른 정원 등의 작품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팝업북 작가 엘레나 셀레나입니다. You can put the glue on the tabs.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작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팝업북 기술을 선보이고 누구든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집에 있는 거 보고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꽤나 쉽고, 만드는 게 이렇게 그림도 그리면서 재미있었어요.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엘레나 셀레나는 내년 3월 충북도청에 개관하는 그림책 정원 1937에서 국내 첫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이에 앞서 도청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팝업북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작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It was really amazing to see how creative they were and really how good they were at cutting and drawing and imagining things. So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ir skills actually. 충청북도는 지난 1937년 도민의 성금으로 지은 도청 본관을 그림책 정원 1937로 조성해 도민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림책 전시도 하고 팝업북 전시도 하고 하지만 전시 이외에 또 교육이라든가 또 참여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준비를. 엘레나 셀레나는 내년 3월 전시에 맞춰 신간 바다의 한국어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몰려있는 택지개발지구는 학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이 너무 좁아 학생들이 100m 달리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좁은지 허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교한 충주 남한강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길이를 재보니 가로 60m, 세로 35m, 2,300제곱미터 남짓입니다. 대각선으로 뛰어도 70m가 채 안 됩니다. 학생 수는 1,189명인데 1인당 면적이 0.5평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부딪힐 정도로 붐빕니다. 학생들이 학년이 섞여서 노니까 여기선 4학년, 여기 6학년 이러니까 너무 좁아서 부딪힐 수도 있고. 비슷한 시기 개교한 청주 동남지구 용화초등학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수 증가로 운동장 위에 모듈 교실이 설치돼 개교 당시보다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근 용화중학교 운동장도 한 번에 한두 학급만 야외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 규정은 학생 수 600명 이하 초등학교는 3,000제곱미터, 중학교는 4,200제곱미터 넓이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세 학교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1,000명을 훌쩍 넘는 두 학교는 숫자에 비례해 면적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600명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나 주변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면 운동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신도시 학교 운동장이 비좁아진 건 땅을 분양하는 LH가 원가 공급해야 하는 학교 부지의 경우 최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를 택지 개발 단계에서 최소 기준으로만 반영하고 장내 학생 수와 체육 활동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구 변화가 교육청에서 추계하는 학생 수 추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요. 토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운동장 크기를 조금 축소하고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시설에 대한 복합화를 좀 확대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기 때문에
뛰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진 운동장. 모든 학생이 충분히 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3분기 충북 지역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충북 광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건설 수주액도 104.4% 급증하며 전국 최고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고용률 68.1%로 전국 2위, 실업률 1%로 전국 최저를 유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 전자부품과 의약품 등 주력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도담산봉에서 2026 단양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단양군은 선포식을 계기로 시로섬 생태탐방교 개통과 수변 공영 주차장, 다리안 유스호스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단양형 복합 관광단지 개발과 수양계 리조트, 울산 골프장 등 주요 민자유치 사업도 탄력을 더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북 청주FC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1위를 확정한 인천을 잡고 12위에 올랐습니다. 충북 청주는 전반 21분 송창석의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승리하며 12경기 만에 득점했고 1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최하위권 탈출 경쟁을 하던 천안과 안산이 나란히 패하며 충북 청주는 14개 팀 가운데 12위로 이번 시즌을 끝냈습니다. 중학교 동창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을 20회 폭행하고 1,497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폭력과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엄벌 탄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개장한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입장객과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1만여 명이던 입장객은 지난해 26만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17만에서 18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장료 수입도 지난 2023년 85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전국의 출렁다리가 254개로 늘어나며 희소성이 떨어진 것 등의 이유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